제가 우연한 기회에 15년 전에 제 수업을 듣던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예. 이제 15년 전에는 제가 지금 같은 회원제 같은 걸 하지 않았고, 뭐 그냥 일반적인 그런 수강생들을 모아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뭐 그런 강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하는데, 그때는 뭐 매주 강의를 했어요. 매주 강의를 해서 뭐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수강생들을 모아서 강의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계속 강의를 들으셨어요. 하여간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저랑 당연히 친분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또 상담도 하시고 그랬을 테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뭘 갖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15년 만에 만나게 됐으니 제가 뭐가 제일 궁금했겠습니까? 당연히 부동산으로 어떻게 성공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잘 했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떤 얘기를 많이 했었냐면, 자기는 소원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신문에 나오는 부동산이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신문, 매스컴 이런 데서 자주 오르락거리는 그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분이 이제 30대였죠. 그랬습니다.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아파트들, 뭐 이런 데는 어떤 아파트겠습니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아파트겠죠. 그리고 비싸기도 하고. 근데 당시에 30대였으니까 그렇게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형편은 잘 안 됐던 거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뭘 사신지는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좋은 아파트를 샀어요. 사긴 샀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뭐 매스컴에 오르락 내리락 할 만한 아파트는 아니었죠. 근데 이제 좋은 걸 그래도 사셨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은 뭐가 된지도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가지고 계시답니다. 그 아파트는 바로 뭐냐면 원베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스컴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유, 소원 성취하셨네요. 네,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 말고도 다른 분들도 제가 이제 면면을 다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다 보니까 다 성공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뭐 사라고 뭐 추천하고 뭐 이렇게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근데 하여간 그런 것들을 사신 분들이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다 어떻게 됐냐면은 그 이후로 뭐 부동산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 옛날에 사둔 거 그냥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어떤 분은 강남에 이제 재건축이 다 끝나서 이제 곧 내년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뭐 이미 새 아파트가 돼서 거기를 입주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한 가격 35억, 그 정도 하죠, 지금. 그 당시엔 얼마 주고 샀냐면 6억. 근데 6억도 다 주고 산 거 아니죠. 그 당시에도 이제 재건축한다고 하는 그런 아파트였기 때문에 전세가 되게 조금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대출 받고 전세 끼고 해가지고 실제 본인이 들어간 돈은 2억밖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가 지금은 35억.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파트를 한 10채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전부 다 임대사업자 등록해가지고 큰 문제 없이 이렇게 다 잘 되고 있다. 뭐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옛날에 그대로 그냥 그 아파트 사시던 때 그냥 아파트 살고 계시는데, 그 아파트가 이제 지금은 뭐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가를 앞두고 있는, 뭐 당연히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어떤 걸 느끼십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상담하러 오는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은 부동산으로는 돈을 못 버는 게 더 이상한 일입니다. 돈을 버는 게 정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잘 안 믿어지잖아요. 뭐 그렇죠. 경험이 없는 분들은 잘 안 믿어질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 잘 됐다는 거, 이게 다 봐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지만 이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게 부동산입니다. 제가 최근 얘기, 이거는 이메일로 저희 뭐 회원들이 이메일로 저희 다 보내주니까는 이메일 보내준 얘기 몇 개만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특정인을
추정할 수 있는 얘기는 빼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전세를 놨어요. 전세를 놓게 됐는데 이제 자금을 다 회수해 버렸죠. 1년 반 만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냐면, 투자금 전액 회수하여 리스크 없는 시간 투자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긴 자금은 적당히 신용대출 상환하고 적당히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1년 반 만에 투자 금액을 다 빼서 이제 대출 갚고 오히려 또 현금을 남기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한 번 얘기해 드릴게요. 이분은 요 근래에 또 이제 재개발 입주권을 하나 샀어요. 동호수 다 추첨된 재개발 입주권을 하나 샀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조금 하는 과정에서 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좋은 거는 비싸고 뭐 조금 마음에 이제 덜 드는 거, 그러니까 돈은 되는데 조금 마음에 덜 들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갖다 또 본인이 잘 조정을 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잘 조정을 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는데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아무튼 동의 좀 아쉽고 평형은 아쉽지만 어쨌든 제가 이런 걸 살 수 있게 됐다는 게 너무 믿어지지 않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또 작년 이런 말까지 덧붙였어요. 작년 봄에 김사부님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고 눈앞이 캄캄했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이런 글, 이런 이메일 받을 때마다 아주 너무 큰 보람을 느끼거든요. 또 충격적인 이메일 하나 또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또 뭐라고 썼냐면, 사부님 책을 읽고 자신감을 얻어 투자한 것이 내후년에는 임대차법 때문에 폭등한 전세금 상승 부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매년 평균 얼마인지는 안 밝히겠습니다. 하여간 억대예요. 억대 이상의 돈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부동산으로 해서는 돈을 못 버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돈을 버는 게 정상이에요. 자, 왜 이게 돈을 버는 게 정상인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산의 상승률은 인플레이션 상승률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전체 물가의 총합이잖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그럼 모든 자산이 올라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르는 부동산은 딱 전체 부동산 중에 딱 10% 되는 부동산만 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 되는 부동산은 전체 인플레이션보다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0% 되는 그 부동산을 고르는 게 너무 어렵지 않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매스컴에서 나오는 이런 부동산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부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죠? 맞습니다. 많아요. 많은데 그거를 전체 부동산의 비율로 치자면은 그게 10%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눈에 훤히 보이는 10%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짜리를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위 10%잖아요. 상위 10%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플레이션의 이 평균보다는 월등하게 우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월이 지나면 이 상위 10%의 부동산이 우리까지도 상위 10%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했는데 돈을 못 벌었다. 이게 더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동산 투자 성공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막 아주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저 상위 10% 되는 부동산을 내가 소유하면 나도 상위 10%에 속하게 된다는 그런 어찌 보면 너무 평범하고 당연한 원리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고마운 것은 그 상위 10%를 우리가 상위 10%가 아니어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가야 되죠. 여러분 공부 잘해서 또는 돈 그냥 열심히 벌어서 상위 10% 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 어려워요. 그런데 부동산은 놀랍게도 내가 상위 10%짜리 부동산을 내가 상위 10%에 속하지 않아도 내가 상위 10%에 속하는 부동산을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상위 10%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부동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부동산이라는 건 이렇게 해놓기만 하면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은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부로 다가오고 여러분을 결국 상위 10%로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지치지 말고 잘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